안녕하세요, 론입니다. 여름이 또 금세 가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을에 입을 만한 긴 바지, 긴팔, 또 가벼운 자켓들 찾고 계실 텐데 쇼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남성 브랜드 5개 정도 추천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나왔는지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소개해 드릴 브랜드는 브랜드 이름이 재밌어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좀 적응이 안 되는데 바우아우입니다. 예전에 동명의 만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 강아지 나오는 바우아우라는 뜻 자체가 영어로 멍멍이에요. 왜 멍멍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의 옷들을 보면은 영어들이 가끔 나오는데 약간 영어를 알기는 아는데 현지인 느낌에서는 잘 모르시는 느낌이 있어서 뭔가 바우아우가 주는 경쾌한 느낌? 그런 느낌에서 네이밍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브랜드는 하라주쿠에서 빈티지 샵을 운영하셨던 분이 런칭한 브랜드고요. 컨셉 자체는 디깅 인 더 크레이트라고 해서 상자를 뒤져서 보물을 찾아낸다 이런 약간 영어 관용 어구인데 단순한 옷이 아니고 나에게 맞는 단 한 벌의 옷을 찾아낸다 이런 약간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딱 내가 찾고 있는 그 나만의 옷을 발견하는 그런 기쁨을 주는 것 같은 단 한 벌의 피스 그런 거를 제공하는 느낌으로 옷을 만드신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 스펙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나오는 브랜드고 3X까지 전개가 되는 브랜드라서 일반적으로 저 같은 덩치가 크신 분들이 입어도 약간 낙낙한 그 정도의 사이즈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바우아우가 런칭을 했을 때는 RRL의 약간 스트릿 버전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실루엣도 굉장히 오버사이즈인데 디자인은 뭔가 WRL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러그드한 스타일과 빈티지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트릿과 아메리칸 빈티지의 만남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시즌 초기에 비해서 완성도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고요. 마침 FW 룩북이 한 일주일, 2주일 전에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함께 룩북을 보시면서 어떤 옷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우아우 25년도 SS 옷들도 굉장히 페인트들이 난무하고 오래된 빈티지 같은 옷들이 많았는데요. FW 역시 보면은 무릎에 덧댄 패치라든지 커브홀에 되어 있는 기름 표시, 오일 마크, 페인팅 자국 이런 것들이 빈티지를 모티브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착장 역시 비슷한 느낌이고요. 현재 유행하는 카라트 워크 자켓이라든지 워크 팬츠의 디테일도 많이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턴 벨트라든지 웨스턴 셔츠에서는 웨스턴 느낌도 살짝 가미를 하고 있고요. 모자 같은 경우에는 팀버랜드랑 콜라보를 한 모자인지 이거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아직 발매가 안 된 제품이고요. 팀버랜드라는 브랜드 자체를 룩북에 가져와서 쓰는 것도 워크웨어에 대한 어떤 모티브를 차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약간 새 옷 같은 아이템들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굉장히 오랜 세월 사용자가 사용한 것 같은 데미지 효과라든지 아니면 오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켓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는 울인지 저지인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울 자켓 테일러단 느낌 아래 작업복을 믹스앤매치해서 입는 이런 루킹도 보여주고요. 일본이 참 룩북 같은 걸 잘 찍는 것 같아요. 이런 착장 같은 경우는 레일웨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떤 워크웨어 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컬러와 아이템들인 것 같습니다. 모자에서 딱 그런 느낌이 나죠. 모자 책만 봐도 굉장히 해져 있고 컬러도 바래져 있는 것들이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국내에도 취급하는 편집샵들이 꽤 있고요. 이미 많은 고객분들이 구입을 해서 입고 계셔서 번개장터라든지 중고 마켓에서도 활발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지금 점퍼에서 팔을 떼낸 것 같은 이런 워크 베스트는 카라트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스타일이죠. 트렌디함도 놓치지 않고 너무 딥하게 들어가는 아메리칸 클래식이라든지 그런 데만 치중하지 않고 이렇게 현재 유행하는 아이템들의 어떤 요소나 실루엣도 많이 차용하는 브랜드, 그게 약간 바우아우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런 자켓 같은 경우에도 약간 네이티브 아메리칸 디테일에서 오는 마감 방식이라든지 단추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찾아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번 FW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더 빈티지함스러움을 강조한 컬렉션인 것 같아요. MA1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지금 화면상으로도 느껴지는 뜯김, 돌 같은 걸 넣어서 워싱을 했겠죠. 그런 스톤 워싱에 의한 뜯김이나 헤어짐, 바지 같은 경우를 봐도 기름 자국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된 옷에서 오는 멋스러움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스러운 패치라든지 문구 같은 것도 자주 들어가는 컬렉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바우아우에서 이런 스웨뉴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빈티지한 스웨뉴에서 볼 수 있는 햇볕에 바랜 듯한 워싱이라든지 가장자리 부분에 많은 워싱을 통한 헤어짐을 표현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표현하는 브랜드입니다. 가을 아이템
아이템들에 한정된 그런 룩북인 것 같고, FW 후반부에 보여진 다운유는 아마 추후 발표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우리나라에도 팬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 브랜드입니다. 언라이클리라는 브랜드고요. 런칭한 지 진짜 얼마 안 된 신규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일본 언론이라든지 세계적으로 편집샵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그런 브랜드예요. 그 이유가 뭔가 살펴봤더니, 런칭하신 분이 빔즈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오랫동안 맡으셨던 신스케 나카다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빔즈에서 재직을 하실 당시에 Unlikely Things라는 책을 발간을 하셨는데, 우리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약간은 못나게 생겼거나 아니면 의외의 물건인데 이분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거나 가치가 있는 그런 오브제들 아니면은 옷 아이템들을 한 170여 가지 컬렉션을 한 모음집 책을 발간을 하셨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본인의 브랜드 이름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보시면 아이템들 자체가 사실은 다른 아메카지 브랜드나 아메리칸 클래식 브랜드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 아이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딱 브랜드 네이밍과 어울리게 어디선가 있을 법한 아이템인데 결국 여태까지 본 적 없었던 그런 아이템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 브랜드는 특이점이 사이트가 없어요. 제가 SS 시즌에 이 브랜드에서 나온 코치 자켓을 하나 구매를 했는데, 그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코치 자켓 자체로는 이미 클래식한 디자인의 원형을 갖고 있는 제품이에요. 일반적으로 스포츠 선수들이나 코치들이 대기하면서 입었던 그런 자켓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싼 뭐 나일론 소재 아니면 폴리 소재의 안감도 굉장히 싼 안감으로 해서 가볍게 만드는 게 보통의 원칙인데, 이 코치 자켓은 굉장히 고급 면원단을 사용을 했고요. 고급 부자재들 그리고 고급 안감을 써서 딱 입었을 때 굉장히 고급이라는 느낌을 받고, 전체적인 패턴이라든지 이런 실루엣이 일반적인 코치 자켓이 가질 수 있는 럭셔리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 어디선가 봤을 것 같은 아이템이지만 현재 뭐 존재하지 않는 나만의 아이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도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떤 브랜드나 아이템을 소개를 할 때 끝판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좀 싫어하는 편인데, 끝판왕이라는 아이템이나 브랜드는 결국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이쁜 아이템도 아무리 좋은 아이템도 신상보다 소비자들한테 좋게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아이템이나 브랜드는 계속 진화를 하기 때문에 끝판왕이라는 건 존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언라이클리의 제품들을 보다 보면은 예를 들면 코치 자켓에서 찾을 수 있는 끝판왕이 아닌가, 데님 자켓에서 찾을 수 있는 끝판왕이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기는 합니다. 이분이 빔즈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아메카지 관련된 아이템들을 수없이 달아보셨겠어요. 변주가 되는 아이템들이라든지 아니면 오리지널이 되는 뭐 빈티지라든지 브랜드들을 너무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굉장한 아카이브가 이미 뇌에 자리 잡고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들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룩북을 한번 볼까요? 이번 FW 룩북을. 언라이클리는 카탈로그 자체도 굉장히 잘 찍습니다. 벨루어 소재로 된 트레이닝복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지금 몇 년 전부터 유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간 잠잠한 아이템이죠. 근데 일본에서 유행이다 보니까 나온 아이템인 것 같고요. 아이템들의 어떤 종류나 디자인 자체는 좀 평범한 편인데, 약간의 실루엣 차이라든지 디테일 그리고 사용하는 소재의 차이에서 오는 이 완벽함이 뭔가 워크 자켓의 끝판왕, 워크 팬츠의 끝판왕, 그런 느낌을 약간 옷쟁이들로 하여금 받게 만드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언라이클리의 다운 자켓도 품질이 좋기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언라이클리 대부분의 아이템들의 가격이 약간 높긴 하지만 품질이나 디자인 대비해서는 약간 리즈너블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실제 아이템들이. 이런 뭐 퀼팅 자켓이라든지 대부분의 아이템들이 클래식하면서도 좀 캄한 분위기를 갖고 있고요. 트렌디하기보다는 한번 구매를 하면 약간 10년 이상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아이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입어놓은 이런 착장 자체를 보면은 도발적이고 요즘스럽게 이렇게 착장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래식한 아이템들이지만 젊은 느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카라트 같은 워크웨어에서 나오는 패딩 자켓,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차용해서 기존에 있던 클래식 아이템들과 믹스앤매치한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회색과 황토색의 조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쁜 착장인 것 같아요. 이런 클래식한 뭐 정장과 항공 점퍼와의 착장도 멋스러운 것 같고, 딱 일본 브랜드에서 보여줄 수 있는 빔즈의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으로 놀라운 게, 보통 이제 빔즈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아직도 생소하고 일본 가면 좀 한 번쯤 들려서 사오곤 하는 그런 브랜드인데, 일본 젊은이들한테는 빔즈는 이미 아저씨 브랜드가 되었다고 해요. 아메카지 자체가 좀 아저씨들이 즐겨 찾는 그런 카테고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도 많이 드신 분이 빔즈에서 나와서 런칭한 브랜드가 이렇게 젊은 감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놀라운 것 같고요. 이건 제 의견이지만 또 20대들이 보기에는 이 브랜드조차도 좀 아재스러울 수 있으려나요?
하나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저도 자주 구입을 하고 싶지만 아이템 하나하나 가격이 좀 높은 편이라서 자주 구매를 못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런칭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에 소개가 된 지는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SSF 같은 편집샵들에서 일부 들여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이 브랜드를 제가 접했을 때는 자크무스의 짝퉁인가? 자크무스가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약간 비슷한 이름으로 런칭을 했나? 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자크 솔리비에르라는 브랜드입니다. 자크라는 것 자체가 영어의 제임스라는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불어에서 많이 쓰는 흔한 남성의 이름이고 자크무스가 뭐 디자이너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어린 시절의 성이었듯이 자크 솔리비에르도 디자이너의 할아버지 이름이라고 하네요. 특이하게 할아버지 이름을 딴 구두 브랜드고 이 디자이너 자체는 클래식한 코스를 밟아온 디자이너예요. 프랑스에서 예술학교를 나와서 우리가 보통 구두의 끝판왕이라고 알고 있는 크리스티안 라부탱이라는 브랜드에서 일을 시작해서 피에르 하디에서 수석 디자이너로 오랜 시간 동안 근무를 하셨다고 해요. 그 이후에 디자인 컨설팅 회사를 운영을 하시다가 이 브랜드를 런칭을 하셨는데 신발들을 보면은 일단 처음 드는 생각은 굉장히 프렌치하고 우아하다는 느낌이에요. 디자인의 근간이 되는 베이스 자체는 클래식한 구두인데 구두를 접근하는 방식이나 마감하는 방식이 약간 여성스러우면서도 부드러운 실루엣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가 되는 신발들은 아버지의 이름이라든지 남편의 이름이라든지 친구의 이름을 따서 모델명을 짓는 가족적이고 인간 친화적인 네이밍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 보여드릴 이 브랜드 제품은 매트라는 모델인데요. 매트는 남편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한 장의 가죽으로 이 어퍼를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보통 구두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절개선을 찾아볼 수 없는 게 특징이고요. 앞부분을 끈을 여미듯이 해서 자연스럽게 주름이 잡히는 부분이 약간 여성스러우면서도 굉장히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아이템들은 패션 중급자 이상 되시는 분들이 약간 소화하실 수 있는 영역인 것 같고 클래식 웨어를 많이 입으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구두는 다 가지고 계실 테니까 약간의 변주를 주고자 할 때 굉장히 유용한 브랜드가 될 것 같아요. 테슬 디테일을 달아서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으로 신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라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산악 트레킹화를 역시나 하나의 가죽으로 어퍼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주름이 매력적인 구두입니다. 끈 자체도 산악화에서 나오는 굉장히 볼드한 끈을 사용을 했고 여러 개의 아일렛들 사이로 주름지는 가죽의 주름 자체가 트레킹하지만 우아한 느낌, 이렇게 상반된 이미지가 한 제품의 공존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디자인인 것 같아요. 또 자크 솔리비에르 같은 경우에는 스니커즈에서 오는 약간 스포티함도 놓치지 않고 있는데 역시나 어퍼를 한 장의 가죽으로 만들어서 스포티하지만 심플해서 단아하기도 하고 또 이런 자연스럽게 지는 주름이 굉장히 우아하기도 한 느낌이어서 스포츠화임에도 불구하고 우아함을 잃지 않는 독보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은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거. 여름 샌들을 봐도 역시나 브랜드의 시그니처인 한 장의 가죽으로 사용을 해서 발등을 감싸고 있는 이 디자인이 딱 착용샷을 봐도 너무 우아하지 않나요? 전체 제품을 이태리 토스카나와 포르투갈에서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브랜드도 구두 브랜드인데요. 저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굉장히 따끈따끈한 브랜드예요. 2019년에 런칭을 해서 이제 막 5년, 6년 차가 되는 신생 브랜드고요. 필레오라는 브랜드입니다. 런칭했을 당시에 디자이너가 17살이었어요. 그래서 10대가 디자인하는 신발 브랜드, 천재 디자이너, 젊은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로 각광을 받았었는데요. 런칭을 하자마자 꼼데가르송과 콜라보를 한다든지 굵직굵직한 브랜드와 콜라보도 하고 도보 스트릿 마켓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한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디자이너가 집이 잘 사나 아니면 진짜 천재였나 17살에 브랜드를 런칭할 돈은 어디서 얻었을까 이게 궁금해서 디자이너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디자이너가 이름이 필레오 랜도스키인데 이분의 증조부가 브라질 리오에 가면 이렇게 큰 예수상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예수상, 그거를 조각하신 굉장히 유명한 국민 조각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안 자체가 증조부 때부터 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때까지 다 예술가 집안이었고 워낙 부유하기로 유명한 집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자체가 어린 나이에 런칭을 할 수 있었고 제 눈을 가장 사로잡았던 디자인 몇 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처음으로 눈을 사로잡는 게 요거는 신상입니다. 더비 슈즈가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앞부분이 넓고 뭉툭해서 저의 두껍고 넓은 발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신발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딱 제 발에 맞춤인 것 같은 신발입니다. 어떻게 보면 버켄스탁에서 나올 것 같은 더비 느낌이기도 한데요. 버켄스탁에서 나오는 것보다 앞부분이 조금 더 과장되게 넓적한 느낌입니다. 메리제인 슈즈도 앞부분이 널찍하게 나왔는데 굉장히 여성스러운 디자인의 신발들도 남성 사이즈까지 다 나오는 브랜드로 유명해요. 젠더리스를 표방하고 있는 브랜드고요. 더비 슈즈 중에 이렇게 스웨이드로 된 모델도 굉장히 이쁜 것 같고요. 제가 처음으로
처음으로 이 브랜드를 알게 된 거는 TBS라는 브랜드랑 콜라보를 한 이 모델이에요. 제가 도보스트릿 세일 코너를 이렇게 훔쳐보다가 이 신발 뭐야 너무 이쁜데 하고 봤던 그런 모델이고요. 제가 보트 슈즈를 이번 여름에 꼭 한번 신고 싶어서 찾아 헤매던 중에 옆부분과 뒷부분을 두르는 그 스트링 디테일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트 슈즈인데 뮬로 나온 제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부분에 이렇게 라운드로 된 이 절개 자체가 약간 메리제인 슈즈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양말이랑 신었을 때 약간 여성스러우면서도 귀여운 맛이 있을 것 같고 맨발에 신었을 때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이 신발을 제가 눈여겨봤었고요. 지금 딱 제 사이즈가 있어서 촬영하면서도 손이 좀 약간 지금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데 제가 TBS라는 브랜드 생소해서도 알아보니까 저렴한 구두를 생산하는 국민 브랜드더라고요. 예를 들면 클라스 같은 브랜드인데 그런 브랜드랑 콜라보한 제품이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특이하게 이태리 브랜드예요. 이태리 하면 장인정신이 유명하잖아요. 요즘 이렇게 핸드메이드라든지 사람의 손맛이 들어간 어떤 아이템이나 브랜드가 좀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태리 브랜드들도 덩달아서 약간 라이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태리의 가죽 하면 피렌체라든지 그런 데를 떠올리는데 특이하게 베네치아 출신의 장인이 설립한 브랜드예요. 베네치아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유리공예라든지 아니면 뭐 마스크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가죽으로 만든 마스크라든지 장식함이라든지 사치스럽고 예술가스러운 가죽 제품들이 옛날부터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태리 브랜드들이 굉장히 좀 고직스러운 면이 있기도 해요. 이태리스러운 클래식한 디자인을 고수를 하는 편인데 러스트무드는 특이하게 아메리칸 클래식이라든지 웨스턴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차용을 해서 할리 데이비슨을 모시는 분이 사용할 것 같은 아이템들이라든지 카우보이들이 착용할 것 같은 신발이라든지 벨트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 이태리 장인 브랜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템은 벨트고요. 러스트무드의 벨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많은 편집샵들에서 이미 바잉을 하고 계십니다. 제품들 하나씩 좀 보도록 할까요? 슈즈도 나오고 가방, 뭐 모자 이렇게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액세서리류들을 많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일단 벨트를 보시면은 대부분이 웨스턴 벨트예요. 저도 웨스턴 벨트를 검색을 하다가 이 브랜드를 알게 됐거든요. 왠지 미국의 웨스턴 벨트들이 클래식이고 굉장히 정통적인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이태리에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좀 더 이게 좋아 보이는 거 있죠. 이거 사람이 간사해서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장인이 또 만들었다고 하니까 가죽질도 더 좋아 보이는 것 같고 화면상으로밖에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만 금속 세공술이라든지 가죽의 에이징 정도라든지 이렇게 마감 부분을 보면은 가격대가 납득이 되는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이즈를 고를 수가 있고요. 저는 아마도 110 사이즈를 사면 맞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110 사이즈를 수입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더를 하려고 봤더니 이게 shipping비며 관부가세를 더 하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현지 가격으로 우리나라 편집샵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웬만하시면 우리나라 편집샵에서 그냥 구입을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나라 편집샵들 제발 110 사이즈도 수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구입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카테고리를 들어가 보면은 제 취향이 아닌 뭐 웨스턴 부츠라든지 약간 이태리스러운 이런 스니커즈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패스를 하고요. 제가 눈여겨봤던 부분은 왈라비 모델이에요. 왈라비 하면 우리가 보통 클락스에서 구입을 하는데 이 러스트무드에서 나온 왈라비는 가죽이나 크레페솔 같은 경우가 굉장히 에이징이 된 듯한 가죽을 사용하고 있어서 딱 봐도 부드럽지만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닌가요?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딱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굉장히 탐나는 모델이었고요. 가죽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 가죽으로 된 백팩을 저는 사실 추천을 잘 안 해드리는데 이유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힘이 많이 필요한 아이템이라 추천 안 해드리는데 디자인이나 느낌 자체는 큰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이 매면은 굉장히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할리 데이비슨을 제가 앞서서 언급을 해드렸던 거고 그런 분들이라면 오토바이에 장착을 하거나 이렇게 매달고 다니실 수가 있으니까 무게도 크게 상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이커족들이나 가죽 제품을 많이 착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은 어울릴 것 같은 이런 특이한 백도 있고요. 또 하나 추천해드릴 만한 거는 웨스턴 벨트가 유행이다 보니까 웨스턴 벨트랑 어울리는 이런 간단한 팔찌들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 자체가 뭐 반바지랑 티셔츠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액세서리에 좀 신경을 쓰게 되는데 웨스턴 분위기의 액세서리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립니다. 제가 오늘 5가지 브랜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가을을 맞이해서 새로운 브랜드의 새로운 아이템들 추가하셔서 즐거운 옷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